악몽에서 깬 이방원. 서방님, 이번에도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아버지도 경님도. 꿈일 뿐입니다. 서기 1388년 고려 우왕 14년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들을 멈추고 회군을 요청했다. 개경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성계가 곧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시각 이성계는 회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계속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쩌겠느냐. 원래 큰 전쟁이 벌어지면 조정에선 이렇게 주요 장수들의 가족을 억류시키는 법이다. 그 참 누가 그걸 몰라서 묻소? 전쟁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을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다는 뜻 아니오. 말귀 참. 한대는 뭐 답답해 마라. 이제 곧 끝이 날 거다. 예? 아버님은 절대로 요동으로 진격하지 않으실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래. 아버님은 이미 2번이나 회군을 요청하셨다. 왕명을 받던 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멈추고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지. 그것만으로도 벌써 불충과 반역의 죄를 지으신 거다. 이제 아버님께 남은 방법은 하나다. 지금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실로 미친 짓이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왜구에 짓밟히는 백성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짓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가리켜 고려의 신하라 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가리켜 고려의 장수라 하겠는가? 우리는 이제 회군을 단행하여 전쟁을 주창하던 간적들을 처단하고 종사와 생민의 안위를 즉시 확보할 것이다. 알았는가? 예! 예! 장하고! 장군, 그래, 데려왔습니다. 제 밑에 있는 놈들 중에 제일 날래 놈입니다. 지금 당장 개경에 있는 방원이한테 가서 속도 피하라고 전해라. 예, 장군. 서경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형님들은 어찌하실 겁니까? 그냥 두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거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아버님, 미안하다. 아니 그럼 우린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오? 이성계는 강제 회군을 할 것이라는 걸 큰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경에 있는 방원이한테 전해라. 내가 회군을 단행하였으니 즉시 몸을 피하라고 해라. 남자를 뒤따라오는 이성계와 함께 있던 장수. 어서 가자. 속히 빼앗게. 이성계의 반역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이성계는 회군을 진행하고 다시 말해보거라. 뭐가 어찌 됐다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켰사옵니다. 좌군도 통사 조민수도 이에 동조하여 요동정벌군 전체가 지금 개경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곧이곧 서경에 당도할 것이옵니다. 어서 개경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가서 이성계 아들들을 데려오거라. 어서! 예, 폐하. 죽었습니다. 형님들이 죽었습니다. 이성계 장군 아들들이 자결을 했습니다. 둘째 책략으로 그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인질들 감시를 어떻게 한 것이야?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당장 가서 이성계의 핏줄들을 모두 잡아오거라. 예, 폐하. 아무것도 모르고
업무를 보고 있는 이방원. 이정나, 무슨 일인가? 퇴청하시기 전에 재결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뭔데 그러나? 내일 하겠네. 오늘 정결을 내려주십시오. 이정나! 왜구들이 갓난아기를 죽여 배를 가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쌀을 채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한데 대감께서는 이런 일조차 내일로 미루십니까? 뭐야? 아비가 욕심을 품었다더니 너도 위아래가 아주 없는 놈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하지 않소이까? 아버님이 반역을 도모하신다면 나도 기꺼이 거기 동참하겠소. 대감 같은 자들의 목을 맬 수만 있다면. 정랑 이방원을 찾아라. 그자가 역적 이성계의 아들이다. 예. 여기 있어. 이자가 이방원이요. 잡다, 잡아라. 방원은 운 좋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다들 빠짐없이 샅샅이 찍어라. 그를 찾기 위해 이방원의 처가를 찾아온 병사들. 그만하고 돌아가시지요. 이만큼 뒤졌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뒤졌는데 안 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필요하시면 절 데려가시지요. 왜 그냥 가십니까? 이 집 인사들이라도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닥쳐라. 그걸로 폐하께서 흡족해 하실 것 같으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포천으로 가자. 거기 이성계의 식솔들이 살고 있다. 처량하구나. 반역의 무리들에게 쫓겨 다미스를 맞으면서 도망치다니. 폐하, 심기를 굳건히 하시옵소서. 탈출한 두 아들은 무사히 이성계를 찾아오고 감시병들을 베고 탈출했습니다. 방과 덕분입니다. 방과가 세운 계책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방원은 빠른 움직임으로 식솔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밤새를 맞더라도 산길로 가자. 산길로 동북면까지 가려면 며칠은 걸릴 겁니다. 잡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하자.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개경에 도착한 우왕과 채영 장군. 다음날 이성계의 부대도 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각 우왕의 병사들에게 붙잡힌 이방원. 혼자서 어쩌겠다는 거냐? 순순히 따라와라. 순순히 따르겠다면 어디로 데려갈 셈이냐? 그야 당연히 개경이 아니더냐. 그래. 헌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계시면 어쩔 것이냐? 뭐? 최영의 군사들로 이성계 장군의 군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 아마 한두 번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무너질 거다. 어서 생각해 보거라. 이성계 장군이 널 어찌할 것 같으냐? 어서 말해 보거라. 널 어찌할 것 같으냐? 닥쳐라! 됐어. 우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오만에 엄청난 병력으로 성을 함락하는 데 성공한 이성계. 결국 왕을 지키던 채용 장군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원과 식솔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이성계. 아버지! 그래, 잘 들어왔다. 고맙다. 아버지.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가서 뭐라도 돕겠습니다. 형님들처럼 군사들을 이끌진 못하더라도. 넌 쉬었다가 등청하거라. 가서 밀린 정살 돌보거라. 아버지, 내 말 들어라. 갈수록 편애가 심해지시는군요. 너 형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언이가 과거에 급제한 그날부터 그놈은 늘 특별대우였습니다. 홍패를 들고 대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저놈이 근데 그래.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들이옵니다. 해군을 이유로 파직하였던 모든 장수들을 복직시킬 것이며 좌군 도통사 조민수를 좌시 중에 우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시 중에 임명하노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기로 한 우왕. 이성계의 요청으로 채영은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 순간 꺼림칙한 것을 목격한 이방원. 그날 밤 절대로 살기를 바라지 마라. 너희들은 오늘 역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 어머님들은? 주무시려는 중입니다. 근데 형님들, 궁궐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거긴 지금 지키는 부대가 없을 거다.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궁궐을 에워싸고 있으면 백성들의 눈에는 폐하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 말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병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폐하께서 다른 마음을 품으시면. 글쎄 듣기 싫다. 걱정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그 채용도 없는데 폐하 혼자서 무슨 일을 도모하겠느냐. 사방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마침 잘 만났네. 영계 전해가 부릴 수 있는 병사가 몇이나 되는 거야? 가별초 장졸 50입니다. 그럼 모두 데리고 날 좀 따르게. 예, 알겠습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자택을 습격하고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 절대로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결국 습격에 실패한 우왕. 칼을 버려라! 서방님, 폐하, 이 시각엔 어인일이시옵니까? 내 손으로 직접 역적을 처단하러 왔느니라. 역적이라니요? 역적은 최영입니다. 여긴 그 역적을 처단하고 폐하와 백성들을 전쟁에 참아 있었구한.
이성계 장군 댁입니다. 구역질 나는 소리 집어치워라! 폐하, 언젠가는 너희 일족은 모두 없을 것이다. 일국의 국왕이란 자가 이 무슨 비열한 짓인데? 이성은 폐하께서 우리를 자꾸 외길로 내모시는구만. 장군 어떡하시겠소? 난 장군의 뜻에 따르겠소이다. 우왕의 습격을 전해 들은 이성계는 어서 말해 오르시지요, 폐하. 내가 왜? 여기가 왕궁이다. 여기가 나의 집이거늘 대체 어디로 왔단 말이야? 강화로 모시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명을 내렸느냐? 폐하, 제발 따르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하시옵니다. 날 겁박하는 것이냐? 폐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서기 1388년 음력 6월, 우왕은 회군 장수들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 강제로 폐위당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우왕의 9살 난 아들이 새 임금으로 옹립되었으니 그가 바로 고려 33대 국왕인 창왕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채영. 이방원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이성계를 죽여라. 그자만 처단한다면 대대손손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럼 곽충부를 찾아가서 함께 이를 도모하거라. 그럼 발관에 전날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축제의 날. 이정랑, 고뇌 끝에 찾아왔네. 그게 무슨? 벌써 자객이 집안 어딘가에 잠입해 있을 걸세. 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온 방원. 수복들, 집안에 자객이 있어. 예?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성계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객이 있다. 찾아. 예. 아버지, 별일 없으십니까? 그래, 보다시피.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 네가 모시고 온 분들이냐? 괜찮으냐? 저절 잡아라! 다행히 한 명의 암살범은 잡았습니다. 잠깐만, 말하겠어. 다 말하겠어. 뼈가 씻어. 사뼈가 시켰어. 이제는 방언이가 필요합니다. 대감 곁을 지키면서 유학자들을 상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감, 이제 칼로 벨 적은 없습니다. 붓으로 벨 적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이방원은 가문의 대표가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위로 형들이 넷이나 있는데 어째서 방언이가 가문을 대표한단 말입니까? 아버님 뜻이다. 아버님은 정녕 형만한 아우 없다는 격언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했다. 그런 방언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허나 문제는 주상 전하가 그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처벌을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들이 어찌 아비를 벌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상황의 유배지를 옮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멀리 보낸다고 해도 상황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궁궐의 전하도 그런 부왕을 닮아가며 우리에 대한 적개심을 점점 키워갈 것입니다. 허나 방법이 없질 않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주상 전하부터 치우면 됩니다. 얘야.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비를 내쫓았는데 어찌 그 아들을 용상에 앉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하거라. 오늘은 그만하고 일어나시지요. 무슨 명분으로 그런단 말이냐? 자객을 부린 건 상황전하다. 주상전하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걸 백성들이 용납할 것 같으냐? 상황전하가 폐위당한 것은 향락에 빠져 복정을 일삼았다는 명백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주상전하는 아무 죄가 없다. 허니 그런 전하를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은 당장 버리거라. 하오나 스승님. 글쎄 듣기 싫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대체 상황은 어쩌자고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냐? 이 일을 어찌 수습하려고? 기껏해야 날 더 먼 곳으로 보내겠지. 그럼 난 또 거기서 일을 도모할 것이다. 명분에 대해 고민하는 이방원. 서방님, 얼굴 좀 보십시오. 시도도 못한다더니. 뭔가 떠오른 그는 급하게 이성계를 찾아가고. 그래, 뭘 찾았단 말이냐? 주상 전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을 찾았습니다. 핏줄입니다. 신하된 자가 군주를 패한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옵니까? 허나 그 군주가 왕족을 참칭하여 용상에 오른 위왕일 때에는 경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민왕 전하는 후사가 없이 흉사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유배지의 상황은 사실 신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주상 전하는 왕씨의 후손이 아니라 신돈의 핏줄일 뿐입니다. 혹 한간에 떠도는 그 소문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 명분으로 삼겠다고? 소문이 아닙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걸 명분으로 들이밀면 왕실에선 절대로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요. 위화도 회군 1년 후 이성계는 폐가 입진을 명분으로 대비의 교서를 받아내어 창왕을 폐위시킨다. 어린 창왕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유배되고 이성계는 자신과 인척 관계에 있던
정창군 왕요를 새 국왕으로 옹립한다.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다. 맹세코 제가 원한 일이 아니옵니다.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의도겠지요. 알면 거절하셨어야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그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시려는 겁니까? 꼭두각시가 될 생각은 없사옵니다. 저도 왕씨이옵니다. 태조대왕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성계의 손아귀에서 이 고려를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이성계한테는 용상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둘러보거라. 이제 너희들이 날 가까이에서 도와야 한다. 방과 너는 밀직 부사로, 방환이 너는 우 부대원의 직을 맡을 것이다. 예, 아버님. 이성계를 수문화 시중으로, 정몽주를 문화 찬성사로, 그리고 이방과를 밀직부사, 이방원을 우부대원으로 임명하노라. 헌데 전하, 어찌하여 판문화부사와 영삼사사의 자리를 비워두시는 것이옵니까? 맞사옵니다. 조정의 두 수장 자리를 비워놓으시니 어인 연유이신지 궁금하옵니다. 소신의 견해로는 마땅히 숨은 하시중 이성계를 그 자리는 이미 내정을 하였소. 마침 들어오는구려. 이색을 판문화사로, 변한여를 영삼사사로 임명하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전하를 왕으로 옹립한 1등 공신은 이성계 대감이옵니다. 헌데 어찌하여 이색과 변한여를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임명하시는 것이옵니까? 전하, 임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소? 이성계 대감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관리를 임명할 수 없는 것이요? 수시중이 대답해 보시오. 그렇소? 아니옵니다, 전하. 헌데 왜들 이러는 것이오? 다시 대답해 보시오, 수시중. 왕이 누구요? 전하시옵니다. 그럼 수시중은 뭐요? 어서 말해 보시오. 수시중은 나한테 뭐요? 신하이옵니다. 잘 안 들리요. 다시 말씀해 보시오.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정통 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 3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말 저녁 KBS 1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하이옵니다.